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 한전 민영화 팩트체크입니다. 시청자 인성킴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시사건건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이재명 후보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 좀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유일하게 이해가 안 가고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라서요. 민간 투자 40조를 받아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민간 투자 40조를 유치하는 게 민영화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고요. 이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한전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씩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투자 40조를 받아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40조 원 수준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40조 원 수준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여기만 떼어놓고 보면 40조 민간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앞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송배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민간 투자 40조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죠. 에너지 고속도로는 송배전망을 말하는 건데 그럼 송배전망을 민영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의 비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짜뉴스가 출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열린캠프 측 해명 자료도 보겠습니다. 송배전망 확충은 국가 투자를 통해 이뤄지며 40조 원의 민간 투자는 주로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한전 사업 영역이 아닌 지능형 전력망, ESS, 에너지 저장 장치, V2G, 전기차 연계망 등 신사업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과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에너지 고속도로 민간 투자 이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이게 이재명 캠프의 설명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제 홀스형의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에너지 고속도로가 뭔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전기줄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기줄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가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해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하는 인프라 사업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송배전망은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늘려놓고 민간 사업자들이 전국 어디서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자. 이겁니다. 민간 투자 40조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유치 금액의 목표는 40조다. 이거고요.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민간이 한다고? 그럼 전기 민영화 아니야? 이런 생각한 분 지금 계시죠?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에 한해서 민간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단위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민간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효율의 문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태양광 발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골 작은 마을 단위의 전기 사용량의 30% 정도를 발전할 수 있는 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도 기후변화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국가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민간이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분명히 많이 들어갈 텐데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국가가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야 민간 사업자들이 중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기차 사면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 없이 전기차 살 수 있나요? 비싸서 못 사요. 그런데 전기차는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후 문제를 생각한다면 더 늦출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기상이변을 보면 정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비용 따지면서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더욱 촘촘한 송배전망을 구축하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위치가 보이면 바로 투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전기는 송배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기대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올해 2월에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들기만 하면 세금으로 월 300만 원을 20년 동안 보장해준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뻑가가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퍼뜨렸죠. 이거 가짜 뉴스예요.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요금과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재산세, 보유세,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요금은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돈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민간 투자에 관심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액으로 20년간 전기를 사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설비만 하면 그냥 세금으로 300만 원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예요. 정해진 금액을 20년 보장한다는 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누군가가 사용하겠죠. 그렇다면 요금은 사용자가 내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혼동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전기는 가격이 변동합니다. 우리는 한전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기의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한여름 대낮에는 전기 수요가 많으니 전기를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심야에는 전기가 쌀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20년간 정해진 전기 단가를 보장한다는 건 비쌀 때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 변동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고정금리가 좋고 어떨 때는 변동금리가 좋죠. 신재생 에너지는 민간 차원의 참여가 무조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해줘야 탄소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뻑가가 레카지를 했었던 가짜뉴스를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했더라고요. 그중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12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를 도입한 것이 출발점이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에게 전년도 총 발전량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해당하는 발전사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지어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거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를 사들여
공급해야 한다. 대부분 발전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 문제는 발전사에 전기와 REC를 판매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인공지능 기반 송배전망 확충이 포인트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민간 투자 40조 유치 목표는 송배전망 구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민간 사업자 유치 목표 금액을 이야기한 겁니다. 가짜뉴스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내뱉기는 쉽지만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짜뉴스를 해명을 열심히 했으나 조금만 복잡해도 그냥 가짜뉴스를 믿게 되죠.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가짜뉴스는 심플하거든요. 이래서 가짜뉴스 처벌이 강화돼야 됩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너무 지치네요. 마지막 정리! 이재명의 한전 민영화는 가짜뉴스다. 이해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